롯데를 위한, 롯데만을 위한, 롯데 팬들만 듣고 롯데 팬 외에는 다 적으로 간수하는 팟캐스트 방송. 아직 제목이 없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자, 3명이 뭉쳤습니다. 각자 본인의 소개는 본인이 알아서 셀프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분부터 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부산 MBC 라디오에서 홈경기, 전경기 중계 해설을 하고 있는 최효석입니다. 아마 저를 다 둠씨라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예, 저는 나름대로 고품격 방송을 하고 싶은데 별로 안 도와주실 것 같네요. 예. 그래요. 이성덕 의원 듣고 있어요. 잘하셔야 돼. 예. 자, 그 옆에 안경 낀 우리 저 젊은 청년 누굽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일보 장병진 기자입니다. 예, 장병진 기자. 저 알아서 하면 안 될까요? 네. 예. 왜 맞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소개할 거 더 자기소개하는데. 남았는데. 저 원정 경기 저희가 정경기를 롯데 담당하고 있고요. 홈 경기도 가끔 출몰하는 그런 아마 전국에서 롯데 경기를 가장 많이 보는 기자 장병진 기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파업 중이라서 여러분께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 부산 MBC 아나운서입니다. 김동현이고요. 롯데를 참 좋아하는데 롯데 경기장에 갈 여유가 없어요. 항상 그 시간에 다른 방송을 하는데 내가 지금 이걸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시청률에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딱딱한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최효석 해설위원 제일 궁금한 게 이성득 해설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 저 같은 업종에서 일하고 계시는 업종? 훌륭한 훌륭한 선배님 밤에 생각을 일하시는 하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업종 그러니까. 그런가요? 나름 경기장에서 깍듯하잖아요, 둘이. 나름이 아니라 저 완전 깍듯하거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아닙니다. 사이 되게 좋아 보이고 둘이 그럼요. 경기장에서 보면 딱 해서 위원님 오셨습니까? 딱 할 때 약간 그쪽 업적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느낌이. 이성득 해설위원 굉장히 존경하신다고요? 그럼요. 예. 이 부산을 10년이 넘게 지켜오신 분인데 제가 언제나 깍듯하게 이렇게 모시는 또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지금 누워서 방송하세요? 깍듯한 분들이 참. 누워 앉아 있어요 지금. 자겠다. 그 장병진 기자님은 저는 궁금한 게 네. 김진성 기자님이 항상 네. 부산일보의 그 모든 기사를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스포츠 기사를. 진짜요? 예, 원정을 다니신다는데. 네. 지난주는 전부 홈이어서. 홈인데 제가 2게임을 나갔죠. 2경기를 나가고 최근까만 봐주셔서 그런 건데 작년이랑 다 안 보셔서 그래요 지금. 그래요? 미리미리 업데이트도 안 하시고 정말 실망적인데 스타트부터 이거. 짬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원정을 그렇죠, 가야 그렇죠. 되는 입장입니다. 네. 예. 그렇죠. 네. 예. KTX 타고 가죠? 네, KTX 제가 아마 등급이 좀 남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10분 전까지 결제 안 해도 괜찮은 그런 예약 등급을 가지고 있죠. 한 4번 정도는 공짜로 탔을걸요, 왕복으로. 별로 부럽지는 않은데. 진짜 안 부럽다. 눈물 날 것 같아. 자취방이 3일 살아요, 3일. 지금은 그 어디서. 자, 우리가 꺼내고 싶지 않은 얘기라도 어쨌든 짚고는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죠? 예. 우리 지난주 얘기 좀 해봅시다. 그죠? 3일은 꺼내고 싶은데 3일은 그냥 꼭꼭 싸가지고 그냥 저 바다로 던져버리고 싶은 3연전이었죠.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넥센전 이야기는 제가 장병진 기자에게 양보를 그렇죠. 장병진 기자. 그날 현장 안 갔다니까 자꾸 왜 그래. 아무튼 넥센전에서는 그래도 보니까 박마이가 도저히 안 맞으니까 감독님 또 서서히 이제 참을성의 한계도 드러나가고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있으면서 3경기에서 3점? 예, 석점 냈죠. 이면 롯데 타선은 할 말을 다 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타격이 좀 앞쪽에서 다 이루어져가지고 방망이도 안 맞고 그러니까 원래 감독님이 작년만 했어도 그냥 다 떨어져도 우린 그냥 있는 그대로 가야지 선수들이 올라온다 이런 게 좀 있었는데 그런 거 하나도 바로바로 좀 즉각적인 대처를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던 3연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미가 사실은 지난 대전 원정 때부터 사실은 살짝 이 상태가 안 살짝은 아니고 완전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고원준 선수가 5회에 그렇게 실점하고 그때가 되게 큰 분수령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점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화요일에 9대2, 2대9죠. 그리고 수요일에 0대8, 그리고 목요일에 1대9.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 지난주에 그 흔히들 에어 진행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홈에서 강민호 선수가 그 태그를 했는데 안 되고 50 나왔던 장면. 그렇죠. 최대 선수 멘붕되고. 예. 그거는 도대체가 그때 그 7점 차의 리드를 못 지키고 경기를 패한 게 감독님이 그거 권은승 챙겨주려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감독이 좀 권은 약간 독하게도 말하고 못하면 니군 갈지도. 원래 양성희 감독이 고원준만큼 좀 독하게 키우거든요. 에이, 말은 독하다라고 양성희 감독님 얘기는 하는데 보면 이렇게 인터뷰할 때 내일 선발 누군가요? 그러면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막 웃으면서 젊은 루키 고원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많이 아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에이스니까. 내 자식 같은 나이고 또 그만큼 해주고 있고 고원준 선수가. 그런데 올해는 못 해주고 있어요. 예. 다시 그 마무리 얘기 가나?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 정말 예? 왜 그러세요? 왜? 아니, 저는 잘할 거예요. 팬의 마음으로서 예. 팬의 입장에서 오늘 사실 이 방송은 제가 팬심 방송? 뭐 해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팬심으로 하는 방송이거든요. 이 방송은. 그렇기 때문에 울컥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생각하면.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뭐 맥센전 이 정도 얘기하면은 충분히 됐잖아요. 예, 이제 기아전 얘기합시다. 예, 기아전이 제가 저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금요일에 5대4. 아이고 참. 우리 사유리 형님. 그렇죠. 금요일은 우리 김사율 선수만 제일 많이 생각나요. 그리고 토요일은 6대1. 그죠? 그리고 일요일은 6대4. 일요일도 조금 간당간당했어요. 예, 사실 주말 3연전에는 김사율 선수가 그 2009년에 있었던 에킨스 선수가 빙의된 너무했다. 아슬아슬하게 설령 잠을 못 자서 그래요. 주장되고 계속 하면서 잠을 거의 못 잤다가 무슨 투덜투덜대고 막 그런. 안 그래도 시꺼먼 피부 점점 더 검어지고 막. 뭐 이렇게 주장으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스트레스 잠을 못 받고 자고. 막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난다는데 주장이라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제 9회에 마운드를 딱 물려 받으면은 이제 이걸 끝내야 되는데 공이 자기 마음대로 안 들어가면 후배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거기서는 어떤 그 심적 부담감? 그게 참 김사율 선수를 많이 억누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부담감이 사실 이 롯데는 주장의 어떤 뭐 저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주장을 맡으면 성적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어떤 그런 다 챙겨야 되는 입장이고 롯데는 주장이라기보다는 상조회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거든요. 그만큼 챙겨야 될 것도 많고 경조사 다 챙겨야 되고. 예, 그리고 또 롯데 선수들이 막 독하진 못하고 그러니까 막 독려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워낙 또 롯데자이언츠 팬들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경 쓸게 요금 몰아먹고. 예, 성적 조금만 떨어지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자리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저는. 네, 뭐 김사율 선수가 사율이 또 형님이 또 있다가 보니까 또 불펜이 있으니까 같은 자리에 또 같이 못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또 타자도 보면은 안 좋은 게 보이는데 또 안 좋을 때 또 투수가 타자한테 뭘 하면 또 좀 안 좋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서로 좀 이제 개인적으로 부담도 크고 상처도 오고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정 왔다 갔다 할 때 잠을 못 잔다라는 부분도 있구나. 크지. 그런 부분은 몰랐네요, 진짜. 너무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어색해. 우리 이런 친한 사이 아니잖아. 이제 이래놓고 김사율 선수가 원정 가면은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해설할 때 얘기할 거야. 그죠? 내가 알아낸 것처럼. 마치 기사 쓰고 빨리 써야 돼. 마치 자기가 선수를 다 이렇게 배려하고 일일이 챙기는 것처럼. 안 그렇다니까. 봐도 비디오야. 보인다 보여. 미안합니다. 그래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나 되게 많이 줘요. 소스 이렇게 기사 쓸까 궁금한 거. 예, 어떤 거 주셨어요? 지금까지요? 예. 뭐 있었지? 그렇게 묻기 없기. 있기 없기. 근데 이제 짜증난다. 원래 이런 스타일인데 뭐해. 하여튼 김사율 선수 응원합니다. 예, 우리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예. 네. 어쨌든 주말에는 롯데 타선이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 그 전까지는 선수들이 너무 안 되니까 맞추는데 급급한 타격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세게 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게 반갑습니다. 롯데 타격은 세게 쳐야 됩니다. 화끈하죠. 그럼요. 예. 예. 우리 강민호 선수 3런 날려주고. 배트걸 치고. 그리고 박주 선수 1689일이요? 네. 1689일 만에
홈런을 쳤어요. 예. 2007년 박남섭 선수이던 시절에 홈런을 치고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이제 박준서로 바뀐 이후에 홈런을 친 거거든요. MVP를 5년 만에 받았다는데? 어. 50만 원이래요. 5년이나 지금이나. 아, 그렇군요. 물가 상승률 반영 안 되고. 짜증나. 그래서 지금 장병진 기자는 지금 이 수훈 선수 상금 그리고 아까 배트걸 아, 이런 거는 예,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은 것 아, 같아요. 우리 배트걸 나왔으니까 배트걸 얘기 좀 합시다. 배트걸 알아요? 장명희 기자? 전 얼마 가서 사진도 찍었어요. 아, 사진도 찍었어요? 잘 아니다. 아니, 기자가 사진 찍으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같이. 셀카? 아, 진짜 은큼하다. 아까 참 맞다. 예비군 훈련 봤는데 전화가 왔었어. 빨개져. 살짝 예뻤어요. 너무 예뻤어. 좋더라고요. 김연정 우리 치어리더 할 때도 저 꿋꿋하게 했는데 흔들려 뻔했어요. 잘라줘요. 아니 이런 거 자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김현정 네. 씨라면 이제 치어리더, 네. 전지현, 경성대 전지현 그때 취재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안 흔들렸는데 본인 스타일이었구나. 아니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또 엉덩이 해주더라고. 손가락을 손가락 두 개를 네. 마치 V자를. V자로 해서 네. 이렇게 다 삼촌심을 다 흔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기아전 3연전에서 네. 빛났던 선수 기아전? 하면은 저는 황성용 선수. 예. 사실 잘 안 보이는. 예,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지만 그 기아전 마지막에 수비? 예, 수비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우리 이런 데서 한 번씩 지적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아니 네. 왜냐하면 제가 중계를 하면서 김사일 선수가 원쓰리로 몰려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볼카운트가. 그렇죠. 두 번째. 그래서 저도 중계를 하면서 이렇게 불리한 카운트에선 타자가 노린다고 하는데 딱 쳤는데 맞는 순간에 저 마이크를 놓칠 뻔했어요. 망했구나 이거. 맞는 순간에. 야, 동점 최소한 동점 아니면 이건 역전이다. 네. 이랬는데 황성윤 선수가 거기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왜 가 있어? 아니 40m를 막 뛰어가지고 딱 잡더라고요. 40m? 하일성 해설위원이 네. 40m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를 어떻게 알았지 40m? 아무튼 황성윤 선수가 보통 뭐 근성용, 예. 폭주기관차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또 근성 있는 플레이가 또 팀을 살렸습니다. 지난 시즌에 2위 확정 지을 때도 왜 더 캐치란 그거 하면서 자기 별명을 딱 지은 수비 3개로 맞아요. 다이빙 그 캐치하고 3개 딱 이러면서. 잡고 그렇죠. 그게 되게 컸거든요. 이게 꼭 중요할 때마다 딱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제 친구라서 이렇게 잘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장명린 기자와 이제 그 친구인 동갑내기인 선수들을 유난히 또 좀 아끼죠. 예, 아니 근데 뭐 형님 동생 하면서 네. 이렇게 친한 척 하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많이 자주 왕래를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아니요, 그 더가웃에서. 더가웃에서만. 더가웃에서만 기사 달라. 형님. 형님. 있어요? 우리 스타일이네, 그게. 야, 알겠습니다. 부산일보 분명히 사장님도 이 방송을 혹시나 언젠간 들으실 것 같아요. 예, 장병 기자가 많이 어렵고요. 네. 이렇게 힘들게 취재하고 있습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 요즘 회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알면서 그런 상황이. 나 파업이니까 이제 그만해요. 저희 투쟁이잖아. 사도스키가 지금 공 끝이 별로 안 좋나? 좋은데 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멀리 날아갈 수가 있지? 어저께는 컨트롤 민호 타격감 그렇게 나쁘진 않지 지금. 안 좋아? 왔다 갔다 해요. 나한테? 왔다 갔다 안 좋았다. 좋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맞죠? 좋아한다 갑자기 다음날 훅 떨어졌고 보통은 좋으면 한 몇 경기 가잖아 그게. 안 나올 것 같은 바람에서 또 안타가 나오고 나는 이상해. 근데 선수들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안 되니까 잘 이게 막 나가야 될 공은 안 나가고 뭐 이런 말리는 느낌이잖아. 그치 말리지. 되게 좀 롯데 언제부터 초반에 했다고. 그치. 초반에 뭐 내가 오늘 미팅에서 한마디씩 하라니까 애들 다 하면 없다는 나 말했지. 롯데 언제부터 초반에 했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부담 가지 말고 갑시다 지금 말했지. 강민호 선수를 우리 최우석 해설위원이 녹음을 해왔는데 강민호 선수한테 녹음하고 얘기하고 한 거예요?
왠지 느낌이 몰래 한 것 같은 몰래 한 소리가. 서비스 기공 어때? 그런 얘기, 좋은 거 있는데? 뭐 이런 느낌으로 가니까. 대박이야 완전. 옛날에 뭐 했는지 궁금해요. 청계천에서 많이 뵌 분 같아. 옛날에. 그런 것까지는 제가 굳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과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어쨌든 강민호 선수 이게 지금 넥센전, 넥센전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이제 이야기를 나눈 건데 그때 이제 분위기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녹음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미안해서 이렇게 입에 이렇게 갖다 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몰래 한 것처럼.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제부터 초반에 잘했다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정말로 맞는 얘기예요. 네. 롯데 팬들 진짜로 공감할 거예요. 장병진 기자는 어떻게 들었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초반에? 예. 작년에는 저는 작년부터 야구를 출입했는데 예. 처음에 딱 들어가면 죽을 뻔했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분위기는 완전 엉망이지. 지금이야 좀 아는 선수도 있고 노니까 가서 장난을 치는데 그때는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죠. 끔찍해. 들어가면 하면서 물어보면 저 말을 하기 싫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게 그래요? 하면서 막 지금 자꾸 왜 그러냐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은 초반에 뭐 그래도 이야기하고 물어보면 뭐 이런 에이씨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죠. 안 그런가? 작년에는 이제 처음 나름대로는 장 기자가 반갑게 좀 해보려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밝게 딱 인사를 하면은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요즘은 좀 밝다 이거. 이제는 장 기자가 이제 그동안 많이 친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예. 저 진짜 여자친구한테보다 심장이 기스 더 많이 간 것 같아. 막 죽죽 째지고 막. 여자친구 있어요? 지금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왔으면 일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노는데 일하는 거야. 그래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보면서 롯데는 항상 이 선수들이 예열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항상 그렇죠. 보면. 항상 시즌 초반에는 자기네들이 뭐 개인적인 목표, 팀의 목표 뭐 이런 게 있으면서 너무 생각들이 많고 잘하려는 의욕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다 벗어내고 야구 자체에 집중을 하는 데까지 한 6월? 적당하지. 예. 이제 집중 좀 되는데 6월에는 그렇습니다. 눈이 들어오네. 공이. 근데 넥센을 만난 게 넥센이 너무 셀 때 만나가지고 전부 다 막 그러더라고요. 어제지 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예. 이게 만났는데 홍성훈 선수도 막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넥센은 지금 만나는 팀 무조건 다 진다고. 그게 딱 타이밍 안 좋게 만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타격감 떨어져 있을 때 만났으니까. 뭐 삼성이고 뭐고 없고 좀 다 쳐대는데 답이 없어요. 지금 넥센은 특히 막 1, 2번부터 해가지고 3, 4, 5번. 3, 4, 5번까지 강정 해서 선수 맨날 홈런 치고. 맨날 어제 박병호 선수 치고 막 네. 그렇게 나가면 뭐 어떤 투수가 나와도 답이 없는 거죠. 다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박준서가 9명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잠시 후에 박준서 선수 우리가 또 뭐 전화 인터뷰 할 건데 예. 왜 그런지 물어봅시다. 지금 이제 좀 바닥을 좀 친 것 같은데 좀 느끼기에 좀 어떤 것 같아요. 어제는 그래도 타구도 좀 멀리 가고 괜찮은 것 같아요. 분명히 한번 너무 4월달에 잘 나가고 한번 데미지 한번 입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역시 여지없이 오고 그리고 너무 상체 위주로 좀 스윙을 많이 돌린 것 같아요. 그래갖고 좀 하트 쓰면서 다시 뭐 웨이트라든지 러닝이라든지 배팅이라든지 좀 양을 좀 가져가면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예. 아예 그 5월 들어서서 밸런스가 아예 없었거든요. 어떻게 취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완전 초등학교 수준으로. 공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아니 우선 땅바닥 가면 무조건 스윙을 하니까 난 하고 싶지 않은데 네. 땅바닥으로 공이 가면 무조건 헛스윙을 하니까 그만큼 볼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치고 잘하면 팬들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가르시아 송 나오겠다고 잘하면 가르시아 같이 지금 뭐 가르시아 못 칠 때까지 막 휘둘리니까 내 스타일대로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마. 없다 이거. 이따 전화 연결할 때만 써야지. 안 써도 되나 본소에는? 예, 지금은 안 써도 되죠. 홍성훈 선수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 홍성훈 선수,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어제 잘했어요. 예, 4타수 4안타. 대단했죠. 그분이 오셨어요, 이제. 예. 그분이 오시면은 이제 또 몰아치기에 또 능한 선수니까. 그럼요.
왜요? 예, 아니요, 그렇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어색해요. 홍성환 선수가 기아전에 2차전 토요일 경기였죠. 그때 그 전준우 선수가 1루에 있을 때 자기가 타격을 하면서 전준우 선수가 스타트를 끊었거든요. 1루에서. 그런데 거기서 1, 2루간이 비어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기억하고 있는 타격 폼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를 노려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날 일요일 경기에서 4타수 4안타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머릿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공을 노려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수만 번, 수십만 번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억하는 대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아가 참 도움이 됐어요. 네, 기아가 지금 몇 연패죠, 롯데한테? 12연패. 우리는 롯데는 12연승. 예, 그리고 사직에서 지금 8연패거든요, 기아가. 예, 근데 사실은 해태 시절에는 롯데가 제일 약한 팀이 해태였거든요. 그렇죠. 그야말로 진짜 가져가십시오.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것도 롯데전 최다 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동열 감독이 있는 기아를 저번 광주에 갔을 때도 이제 비가 한 번 와서 토요일 우천 취소되고 그다음 일요일 경기도 했는데 그라운드 사정이라는 걸로 이렇게 딱 해서 경기가 취소가 됐었거든요. 처음에 말 되게 많았지. 실제로 가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전부 다 기자들 속으로는 롯데는 너무 약하니까 분위기도 안 좋고 나중에 하자 뭐 이런 게 아닌가 하면서 저희끼리 막 음모론 또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팬들도 그랬어요. 팬들도 많이 왔다가 다 야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왔다 그냥 가서 밥만 먹고 가신 분들도 꽤 되더라고요. 광주는. 광주는 롯데 팬 광주도 많이 가요, 롯데 팬들이. 꽤 가죠. 예. 그럼요. 대구, 광주는 뭐 거의 생활권이니까요. 예. 뭐 롯데 팬들에게는 잠실도 생활권이에요. 인천 하면 조금 먼 느낌. 인천에서 지하철 타는 게. 그래서 약하나?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하면 올해는 인천도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이제 루트를 다 뚫으신 것 같아 보니까. 3001번? 3001번? 3001번. 아, 아시네. 아시네. 그래요. 그 얼마 전에 노선 바뀌어가지고 저 고생했잖아요. 완전. 삭제. 삭제. 자, 그러면 우리 또 뭐 하나 준비하셨다고요? 최우석 해설위원. 뭘요? 아니, 우리 박정태 코치랑. 아,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롯데가 지금 올 시즌 들어서 4월 달에 팀 타율이 3할을 넘다가 5월 달에 갑자기 침체를 겪으면서 너무 못 쳤잖아요. 뭐 팀 타율 2할 2푼 막 이래버리고 이러니까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서 박정태 타격 코치님한테 도대체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왜 이렇게 못 치는 겁니까? 이렇게 좀 여쭤본 인터뷰를 좀 했는데 이번엔 좀 도찰은 아니죠. 몰래 녹음한 것 같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제 선수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뭐 지시를 한다거나 그런 거를 안 하고 계셨는데 오늘부터 좀 이제 좀 들어간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그러면 좀 스스로 방법을 찾게 좀 내버려 두시는 쪽이었어요. 그렇지. 조금 선수들한테 좀 맡기고 이제 선수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막 주위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하면 헷갈릴 수도 있고 지가 생각할 정도 그런 건데 이제 지금 선수들은 생각을 좀 많이 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선수들이 이제 뭐 자기에 대한 부분들을 장단점 또 어떻게 해야 될 부분들을 좀 아는 것 같고 좀 많이 힘들어요. 이제 조금 뭐든지 좀 이렇게 갈급해야 이제 말이 한마디에도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때가 지금 안 된다.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지금 가장 좀 큰 문제점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떤 게 지금 안 되는 이유 중에 일단 자신감.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조금 이제 몸이 좀 뜬다는 거. 열리고.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 밸런스가 내가 볼 때는 좀 많이 흐트러져. 선수들 전체가. 그럼 성화에도 마찬가지지만 타율이 좋은 애나 나쁜 애나 좀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선수들이 폼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 상체 위주의 배팅. 막 이렇게 막 활발하게 막 확 나가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변하고 성구안이 안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잘 될 때는 막 몰아치기 이런 거 막 이런 부분이 이제 차근하게 이제 하체 중심으로 이제 좀 안전하게 좀 그런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문을 조금씩 하고는 있었는데 이제는 결정적으로는 이제 좀 선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 부분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가 이제
좋겠지. 그러면 이제 조금 구체적인 기술 부분을 지적하고 또 안 되는 선수들의 좀 특타도 좀 이렇게 봐주시고 뭐 이런 쪽으로. 특타를 얼마 전부터 했거든, 주전 때. 이제 사실 이제 주전은 자기가 알아서 하고 특타 부분들도 힘드니까 자기가 될 수 있으면 내가 특타를 잘 안 봐주고 하는 게 제일 좋고 지가 알아서 이제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내에서 다 하거든. 마치고 난 뒤면 하는데 이제는 선수들이 재균이도 좀 치고 싶다. 뭐 이제 전준우도 한번 같이 해볼까 하면 같이 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는 이제 좀 갈급한 거지. 그때 이제 내가 이때까지 봤던 거 이제 그 선수에 대한 생각들. 근데 어찌 보면 지금도 내가 이제 이야기를 안 한다면 어찌 보면 선수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왜 타이 코치가 아무 말 안 하지? 내가 안 좋은데. 이래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것보다 지가 생각해서 그 보고 느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 근데 그게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흐르니까 이제는 좀 내가 이제 나도 선수들도 이제 어느 정도는 많이 받고 또 선수들에 대한 생각이 좀 정리가 많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지만 좀 조금씩 선수들하고 같이 부족한 부분들을 기본기를 아주 조금씩 조심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페이스가 안 좋지만 5월 중순 이후로는 내가 이야기 하나하나 좋아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데 올라가니까 올라가는데 조금 더 땡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최대한 이제 기다리고 이제 선수들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적절한 이제 타이밍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수들도 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같이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니까 괜찮아질 것 같아요. 더가웃에서 이렇게 경기 보실 때 선수들이 좀 패기 없는 플레이를 하고 이러면 좀 화가 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선수들한테 나는 2군 같았으면 많이 화가 나는데 지금 1군의 선수들은 지금 저것도 하려고 발버둥 치거든. 패기 없는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중심이 없는 거지. 밸런스가 깨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패배의식이라든지 이제 자신감 여러 가지 부분들에 그런 게 없는 거지. 우리 선수들이 그냥 뭐 패기 없이 하려고 한다는 거는 아니거든. 지금 나는 그래서 마음이 아파. 본인들은 정말 하려고 하는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다가 내가 그 선배로서 안쓰러우니까 이제 내가 손을 대는 거지 이제 조금씩. 왜냐하면 이제 1군 정도 되면 자기가 이제 치유해 나갈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주위에서 타이 코치가 자, 요렇게 저렇게 조금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다려줘. 잘 될 때까지. 지가 느낄 때까지. 그래야 지가 혼자서 이제 극복해 나가는 부분들이 잘못돼야 이제 지 혼자 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시합할 때 보면 내가 이렇게 참 보면 눈에 바로바로 보이지. 아, 저 선수는 나는 어쨌든 뭐 컨택 선수니까 컨택이 안 맞고 원반 저 앞에 떨어지는 스윙하는 거 보면 알지. 어떻게 해라는 거 답이 있으니까. 그건 뻔한 거니까. 기본기에 뭐 볼을 잡고 뭐 절로 밀어치고 위에서 내려놓는 배팅하고 이러면 바로 탈출구가 있거든. 근데 이제 지켜보고 이제 왜냐하면 얘들하고 내하고의 이제 살아나가는 방법들이 틀린 거지. 왜냐면 얘는 장신들이고. 근데 내가 지금 단신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 같으면 장점이 무너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거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보면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좀 약간 좀 이렇게 방황하고 좌절하고 이런 모습 이렇게 봤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제 안쓰러우니까. 진짜로 솔직하게 우리 선수들이 훌륭한 선수기 때문에 지가 일어설 시기가 또 있는데 좋은 성적이 다 3할에 전부 다 치게 돼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보기에 나도 형이고 코치인데 이제 우리 선수들하고 이런 좀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이럴 때 나는 저거 생각해서 이야기를 안 해줄 수도 있지만은 이제는 형으로서 이제 코치로서 따뜻하게 이제 자 일로 와봐라. 내가 봤을 때는 이런데 좀 어떻나 이런 이야기를 좀 참 좋아해요.
하고 준우도 지금 근데 얘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내가 오래 봐왔기 때문에 키포인트를 알거든. 자 여기 넣기 연습. 그 대신에 내 방법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금방 오지만은 집게 안 되거든. 왜냐면 답을 바로 줘보면 안 되니까 저 풀이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씩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는데 준우도 뭐 괜찮은 것 같고 오늘도 재균이 이야기를 좀 하고 이제 또 저 성은이하고 이야기를 조금씩 하는데 성아이는 지가 또 알아서 좀 이렇게 다 3할 넘어가 있으니까 이야기해 줄 필요는 없는 거고 이제 제일 급한 게 이제 준우, 재균이 뭐 성은이는 이제 제가 생각이 많은 아니까 내가 좀 가지고 준우가 너무 허덕대니까 도저히 도저히 이제 답이 없던데 하고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덕타도 좀 하고 한데 또 금방 좋아져요. 덕타하면 또 서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저 혼자 걱정하는 것보다 답은 빨리 나와. 성적은 빨리 올라가는데 생각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짓기 되고 좀 오래 갖고 있지. 다음에 까먹어도 치유 능력이 되고. 근데 이제 전준호 같은 경우도 내가 최대한 밑에서부터 조금씩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거. 그래도 뭐 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지 이제. 전준호 보니까 또 힘이 실리고 올해 또 내가 처음이고 이러니까 선수들이 또 너무 이렇게 내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애들 착해서 금방 들어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내가 더 말을 못하는 거지. 왜냐면 저번에도 좀 공격이 빠르다 이러니까 전부 초구 안 치는 거야. 미팅해갖고 너희들 초구 너무 급해 말 답이 나오지. 선발 투수가 어떨 때는 4개의 이닝이 바뀌는데 봐라 선발 투수가 막 110개 정도 던지면 내려가는데 물고 늘어져갖고 자꾸 늘어지면 5, 6회는 내려가면 불펜에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배팅을 하고 첫 타자가 좀 초구 치고 이러면 두 번째 타자는 초구를 희생을 하고 좀 볼을 많이 던지게끔 해야 된다. 부담을 그날 시합을 하는데 1번 타자부터 공격을 초구를 안 치는 그러니까 팀 칼라가 바뀌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서 한 탓을 다 지날 때까지 지나고 두 번째 타자 돌아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제 초구는 이제 전부 다 한 탓을 봤으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좀 공격이 물꼬리 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이 이게 참 교육이 힘든 게 뭐냐면 참 착하다는 거죠. 참 착해서 내가 더 조심스러운 거지. 왜냐면 어째 보면 코칭 스태프들이 잘못 생각하면 이거 참 조련하기 좋다, 끌고 가기 좋다 이래 하기에 참 좋거든 우리 팀 선수들. 하지만은 강한 우리가 굉장한 선수인 반면에 못된 아들이 좀 야치고 막 이래 돼야 좀 그걸 할 텐데. 그래서 참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얘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더 하는 거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나 우리 애들이 참 주차에는 제일 빨라. 막 1번 타자가 투나스까지 안 치거든. 약간 막 팔이 지금 찌급보면 변하고 있는데 찌급보면 땅볼이잖아. 약간 첫 타석부터 그러니까 후라이드가 다 죽어본 거야. 정말 제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또 3일 뒤에 그래 바로 이야기하면 또 그거 하니까 이틀 지나고 와 이틀도 전부 후라이지고 자기도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뜨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레벨 스윙을 가져가게 되면 힘이 붙어서 넘어가.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그래 놓으니까 지금 그게 최소 일주일이나 10일은 넘어가거든요. 힘이 근육에 힘이 붙으려면 이거 치려면 근데 2, 3일 만에 이게 공이 짝짝 뻗어 넘어가려고. 참 진짜 미치겠네 이거 진짜 주차 저것도. 그래도 할 수 없이 주잖아. 이거 진짜 그 레벨 스윙 참 좋다 해라고. 근데 어찌 보면 1번 타자니까 좀 짧은 것도 필요하다 이러면서 또 그래가 넘기는데 왜 전부 다 착해. 그러니까 이거 코치들이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을 한번 던지면 그대로. 나는 처음에 우리 선수들 알기 전에는 그래도 2위 팀이고 전부 3할 많이 치고 막 완전 공격공 완전 막
지 나름대로의 많은 것들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보기에는 그렇잖아. 뭐좀 보면 딩해가 있고 막 이게 좀 이렇게 막 뭐 불만도 많을 것 같고 막 팔이 약간 찍히잖아. 그냥 바로 들어 말도 필요 없이 막 약간 이거 약간 이래야 돼. 이거 바로 이래야 돼. 그러니까 너무너무 착해.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더 조심스럽고. 고민이 돼. 왜냐면 얘들이 중요한 게임들. 그러니까 중요한 게임들 뭐 어저께 같은 경우도 스타포시는 다 병살이야. 잘 치다가도 병살이야. 왜냐면 열이거든. 뭔 때문에 막 다 못 볼라 할긴데. 그래서 제가 어제 종료 보고 좀 뻔뻔해졌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뻔뻔해지겠어. 개인적으로 안 뻔뻔한데 우리 팀 선수 뻔뻔하면 한 명이 없죠. 그러게요. 재규도 뻔뻔한 것 같지만 하나 스윙하고 잘 치면 칭찬받고 싶어. 예, 못 치면 더 눈치 보고. 내가 자 이제 좀 라인 드라이버에서 조금 약간 저쪽으로 초구에 바깥쪽이니까 무조건 밀어치갖고 좀 이렇게 초구에 바깥쪽 스트라이크 놓치지 말자. 밀었어. 초구에 조금 볼을 갖다 밀었는데 이마가 요 와 있어. 색깔이 그래 잡았어. 첫 타석에. 왜 쳐가 있어? 왜? 그러니까 지는 안타를 감독님이 뭐라냐면 수비하고 있으면 아웃이지. 그래서 들어오면서 왜 쳐가 있지? 왜 수비를 쳐서 하지? 목에 배신한 놈 만나서 뭐 자기는 열심히 하고 전부 다 들어가서 연습하고 그러니까 못하고 악착같이 안 하는 것 같이 보여도 키가 크니까 아스비는 또 작고 성격이 또 막 그러니까 또 다고지게 보이는데 나는 미치는 거지. 난 다 악착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선수의 성향을 보면 그게 안 되니까 지는 악착같이 하는데 종민은 악착같이 해. 근데 보이는 게 이제 전준호는 지는 악착같이 해. 야 원반 스트라이크를 스윙하는 지금 괴로운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의 이제 스타일로 시합을 뛰켜주는 아들이 성향이 있으니 저도 내가 따라가는 수밖에. 그 나름대로 최대한 야무지게 시킬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볼 때는 올라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방망이 치는 것도 보고 좀 조만간에 안 올라오겠나. 왜 저가 있지? 예. 참 흉내내기가 쉽지가 않은 분이에요. 이건 톤이 중요해요. 왜 저가 있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살짝 삑사리? 그럼요. 이렇게 해야 되죠. 저가 있지? 예. 근데 황재균 선수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겠죠. 예. 서울 생활 오래 했잖아요. 예, 넥센 있으면서. 근데 이 인터뷰를 통으로 다 쓰시네요. 써야죠. 예, 우리보다 아마 우리 롯데 팬 여러분은 박정태 코치에 대한 그 향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박정태 코치님이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보면 선수들 가르쳐 줄 때나 이렇게 보면 정말 재밌어요. 예, 장병진 기자도 현장에서 보면서 진짜 팔딱 뛰듯이 그런 거 팬들한테 그대로 전해주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말을 너무 재밌게 하세요. 그래요? 예. 죽여주지 막 손영석이 흉내만 내도 막 다 빵빵 터지고 그 가고시마 있을 때 손영석이 그거 흉내로 그냥 분위기 팍팍 한 번씩 바꾸고 그랬죠. 근데 박정태 코치 말고도 아까 황재균 선수 나왔고 김찬 선수 나왔고 그 타격 코치로 되면서 올해 좀 마음고생이 많았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박정태 코치님 그 인터뷰를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롯데 선수들이 진짜 너무 순해요. 좀 다른 팀에 보면 진짜 독하다, 얄밉다 싶을 정도로 야구를 하는 선수들이 참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선수? 예. 예를 들면서 진짜 독하다라는 이미지로 정근우 선수라든지. 저도 정근우 선수 딱 떠올랐는데. 실제로도 그렇게 성격이 독해요? 그게 선수들 사이에 성격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플레이를 하는 게. 그렇죠. 굉장히 도끼를 드러내는. 악바리 같이. 승부욕도 강하고. 그렇죠. 그런데 롯데 선수들은 평소에도 어떤 현장의 기자들도 롯데 선수가 제일 착하다 이런 얘기들 제일 하잖아요. 좋아요. 와서 보면은 얘기도 잘해주고 막 잡고 이러면은 안 좋을 때 딱 팔자면 짜증 낼 건데 그래도 나름 예의는 갖춰주고 가고 죄송합니다 하는 사람 진짜 못됐다. 가서 팔짱 꼈다는 거 아니에요, 장병진 기자. 뒤에서 백허가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남자 팔짱을 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명호 선수 인사도 맨날 배 만지면서 뭐 이렇게 엄마 손은 약손처럼 막 그렇게 하면서 본인 배도 만만치 서로 이렇게 만져주고 있으면 보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란다. 그거는 제 사연이 있어요. 이명호 선수가 지난 겨울에 살을 많이 뺐거든요. 그러면서 양승호 감독한테 이제 양승호 감독님한테 감독님 제가 뱃살을 빼서 이제 무릎 투구할 때 무릎이 배에 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와서
저는 형님하고 가는 길이 다릅니다 이러면서 계속 막 제 배를 만져요 막 놀린다고. 그렇구나. 예, 그런 사연인 거지. 제가 무슨 이명호 선수에게 뭐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배를 만 이런 건 아니에요. 하고 손도 막 안 씻고 그러던데 배만이. 왜 이러세요? 그 어디서 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롯데자이언츠를 구원해낸 정말 대단한 선수죠. 정말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예. 홍보팀도 우리 팀 선수지만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당황할 정도죠. 자, 박준선 선수 만나겠습니다. 박준선 선수 거기 계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멋있다. 네, 박중선 선수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이 좀 오바들을 하네요. 예. 아닙니다. 네, 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따뜻하다. 지금 대구 원정 때문에 대구 도착했나봐요 지금. 예, 지금 막 도착했어요. 예. 근데 네. 좀 피곤했는데 우리 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일단 고마워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예. 아니 근데 지난주에 1군 올라온 지 얼마 됐다고. 그죠? 네. 11타수 8안타. 예. 이게 웬일입니까? 파랄타자. 아, 예. 8안타자.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궁금해요. 팬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의 신변에. 예.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특별하게 그렇게 된 그 계기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2군에서 많이 준비를 해왔던 게, 그 2군에서 준비해왔던 게 그대로 그냥 1군에 옮겨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성격이 계속 난 것 같습니다. 이 겸손의 말씀. 그렇죠. 아닙니다. 내일 또 봐야 되니까. 근데 그 2군에서 있을 때 올해 이제 전지훈련을 못 갔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자극이 많이 돼서 직접 그 상동 숙소에 들어가서 전지훈련 기간 동안 운동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네. 예, 그때 좀 마음이 어땠어요? 처음에는 이제 전지훈련 그 명단에서 제 이름이 제외됐길래, 이렇게 돼서는 이제, 진짜 이제 거의 이제 끝났구나. 일단 전지훈련 못 가는 자체가 그런 거니까, 이제 1군들이 전지훈련 나가고 나고, 여기 2군에 있는 감독님하고 코치하고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코치하고 감독님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냥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그래,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줄게. 한번 해봐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야구를 안 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운동을 한번 내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서 한 번만 해보자. 1군에 가든 안 가든 상관없이 그냥 2군에 있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가졌던 게, 되게 그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올해는 그만큼 이제 다짐이 새로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예. 근데 제가 듣기로는요, 우리 장병진 기자나 최효석 해설위원이. 형수님. 예. 그렇죠. 우리 장병진 기자는 형수죠. 예. 예. 그렇게 예쁘다면서요, 아내가. 아니, 네, 저희 와이프, 저는, 저 이뻐서 와이프랑 결혼했고요. 원래 다 그래. 밝힘증. 네, 와이프가 많이 미인이라서 그렇고, 주위에서도 항상 사람들이 보면 와이프 미인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도 제 눈에는 많이 이쁜 것 같아요. 네. 진짜 부럽다. 그렇지. 최효석 해설위원 정말 부럽죠. 난 지금 올해 연애 안 한 지도 한 1년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 아닌데? 얘기 지금 인터뷰 중에 미안해요. 원정 가니까 많이 보고 싶겠어요. 6년 전이나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번 주말에 야구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와이프도 많이 좋아하고. 뭐라 그래요? 와이프는 그냥 크게 잘하든 못하든 그렇게 크게 와이프는 그건 없어요. 내세가는 게. 항상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그렇게 잘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약간 마음이 짠해야 되는데 제가 웃어서 죄송해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도 크게 거기에 대한 야구에 대한 스트레스는 별로 안 주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더 보고 싶고 이제 또 아들도 있으니까 애도 더 보고 싶고. 아니 근데 저는 팬들 입장에서는 박준서 선수가 올해 프로 몇 년 차인지 굉장히 프로 데뷔한 지가
꽤 됐어요. 그죠? 네. 2000... 제가 올해 벌써 이제 12년 차죠. 12년 차. 네. 예, 장병희 이제 그냥 얘기하면 돼요. 전화를 좀 긴장해가지고 방금. 그래요. 그럼 12년 차 동안 그동안 이제 여러 팀을 가다가 이제 롯데에서 드디어 뭔가 네. 대박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네. 예.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보다는 뭐 우리 저 장병희 기자가 네. 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 암만 대본 없다 이제 그래도 형님 그래도 잘하고 있잖아요. 네. 형님 근데 자기 이름 바꾼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이름을 바꿔서 또다시 이제 주위에서 하시는 말씀이 네. 이름 개명한 덕을 또 본 거 아니냐. 네. 원래 이름이랑 바뀐 이름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원래 이름은 제가 이제 그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가 네. 저 잔부상이 좀 많이 심해서 그래서 일단은 몸이 건강해야 이제 야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꾸게 된 계기는 일단 몸을 좀 안 다치기 위해서 바꾼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바꾼 지도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근데 별 기술 못 봤어요. 예. 네. 그래서 개명에 대한 그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름 이야기지만 작년에 이제 아이가 생겼잖아요. 네. 아이가 어떤 운동을 하는데 마음에 좀 아무래도 심경의 변화에 좀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있죠. 그게 있어. 몰라. 확실히 큰 것 같아요. 네, 커요. 제가 애 아빠라서 알아요. 예. 네. 저는 지금 박준선 선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미안해요. 예. 자꾸 감정이입을 같은 부모 입장에서. 아이 생각하면 좀 어떤 마음으로 좀 운동을 하는데 좀 영향이 좀 있나요? 일단은 뭐 이렇게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좀 좋은 집안에서 컸다가 뭐 이렇게 좀 안 좋아가지고 집을 이게 약간 그런 상태가 됐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어린 나이에 그런 걸 좀 빨리 경험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 아들만큼은 그렇게 안 키우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둘이 있다가 하나가 더 생기니까 확실히 이제 이 가장으로서 이제는 한 집이 가장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 그 부담감이 부담감이 많이 지금 작용하더라고요. 갈매기 타법 이야기도 해주세요. 갈매기 타법이요? 네. 그거 성훈이 거잖아요. 맞아. 홍성훈 선수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거 완전 더 잘하는데 요즘. 그게 이제 그걸 제가 따라한 계기가 이군에 있으면서 그냥 제가 이제 원래는 오른손을 안 쳤었는데 손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번부터 다시 작년 말부터 다시 치기 시작했거든요. 오른쪽도 이제 왼손 투수 나오면. 근데 이군에서 TV를 보니까 성훈이 형이 그 한참 잘 치고 있을 때 그 폼을 왠지 한번 따라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봤는데 이제 1군들이 원정을 가면서 월요일날 퓨처스를 하는데 성훈이 형이 그걸 본 거예요. 성훈이 형이 그걸 보고 나서 한다는 소리가 저번에 올 때 한다는 소리가 야, 내 폼 하면서 너 되게 즐기면서 야구하는 것 같다.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우연찮게 또 잘 맞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성훈이 형한테 가르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홍성훈 선수가 길을 뺏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농담으로 하시던데. 네. 예. 아니 성훈이 형이 잠깐 주춤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성훈이 형한테 그렇게 빗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니 지난주는 지금 롯데 최고의 타자 리그 최고의 타자가 박준수 선수였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닙니다. 박대호. 지난주는 그죠? 박대호 플러스 안 되지. 예. 넘지. 넘죠. 예. 그 정도 타율을 기록할 수 있다는. 7할 떨어져서 속상해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되게 궁금한 것 중에 팬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2군 퓨처스리그도 중계를 한 번씩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박준수 선수는 2군 경기 퓨처스리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막 승부욕을 드러내고. 네. 예. 들리는 얘기로는 야지라고 하죠. 흔히들 상대에게 막 그런 야유가 비슷한 그런 것도 막 퓨처스리그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네, 저는 좀 가면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만큼 승부욕을 보여주는 거죠? 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주로 어떤 거 합니까? 더가웃에서 그러면? 실제처럼. 더가웃에서 이제 2군 내려가면 제가 최고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후배들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일단 열심히 해야지만
열심히 해야지만 이군에 있는 후배들한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입장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먼저 한 발 더 뛰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기가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게임을 하면 맨날 지느냐고만 하니까 이군에 있는 애들이 이 게임에는 그 승패가 관련이 없잖아요. 이군에서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육성을 하는 그 곳이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이게 지는 야구에 많이 젖어 있어서 그거를 약간 깨우쳐주기 위해서 제가 많이 뭐라고 하고 그런 적이 좀 많았어요. 같이 또 2군에서 이용훈 선수도 있었고. 네. 2군에서 요즘 부쩍 올라온 선수들이 많아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게 이제 박준서 선수고, 다른 선수들이 좀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네. 서로 이렇게 격려도 할 때 또 동병상련의 정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아무래도 같이 2군에서 고생한 이제 뭐 선배들이나 후배들 아니면 동료들, 이제 제가 이번에 와갖고 잘하고 있으니까, 예. 일단은 감독님, 2군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코치님들 전화 다 오셔가지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선배들, 뭐, 구명의 정봉민 선수나, 뭐, 박진환 선수, 아니면 후배들, 이렇게 하고, 여러 명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되게, 가서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고. 약간 자극이 된 것 같아요. 그거 참 긍정적인 네. 면이네요. 네. 그래요. 어쨌든 장기 레이스고, 롯데에서 정말 뭐, 주전 선수들이라는 선수들도 금방 피로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전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또 프로의 세계고. 그럼요. 그러면 선의 경쟁을 하고. 예, 요즘은 선수들의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도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박준서 선수 지금부터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또 앞으로 또 몇 년 더 한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장병진 네. 기자에 대해 형님한테 한 말씀 하세요. 형님 연봉 2억 넘으세요. 빨리 찍어야죠. 그래요. 어쨌든 박준서 선수 이번 주도 이제 원정 6연전인데 홈 6연전만큼만 해달라면 좀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는데 네. 해주실 수 있죠? 예, 제가 뭐 저번 주에 못지않게 뭐 이렇게 제가 장담을 할 수 없는데요. 그래도 그렇게만에 할 수 있도록 실망 안 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더 뛰어다니겠습니다. 저는 박준서 선수 활기차게 플레이하는 거 뭐 큰 욕심은 없고요. 활기차게 플레이하고 안 다치고 한 뭐 가볍게 한 5할 정도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 어제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음엔 꼭 만화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왼쪽에서도 홈런 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훈훈해요. 네? 우리 박준서 선수는 어떻게 이렇게 훈훈한 사람인가 모르겠어. 그죠? 지금 주말 3연전을 이긴 것 자체가 훈훈하고, 그렇죠. 예, 그것을 견인했다는 것이 또 훈훈하고. 우리가 만약에 3연전을 졌으면 아우. 이 방송을 그 다음 주로 또 다음 주로 제 웃으면서 방송 못하죠. 진짜 웃으면서 방송 못했을 거예요. 그럼요. 네. 사실 주중 3연전을 중계를 하면서 5회가 넘어가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경기 초반에 다 갈려버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박경호 아나운서 선배지만 최효석 해설위원 작년에 이제 처음 해설위원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너무 감정이입이 되니까 깜짝깜짝 순간 놀라는구나. 라디오 중계인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옆에서 박경호 아나운서 계속 치는데도 네. 말을 가만히 혼자서 화를 삭히지 못해가지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혼자 캐스터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해설이 없어? 하라고 계속 이렇게 손짓은 계속 중계석에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노련해졌어요. 노련해졌어요. 네, 많이 노련해졌어요. 많이 혼났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해설자가, 캐스터한테 혼나. 해설자, 그 상황에서 말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이 혼났죠. 아무튼, 그런데 지금 박준서 선수 참 뭐, 본인이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고, 네. 예, 그런 것들을 많은 선수들한테 자극이 됐을 것 같아요, 박준서 선수가 이렇게 잘하는 게. 예. 양성 감독님도 잘 미쳐줬다고. 계속 원래는 그중 안에서 미친 선수가 나오는 게 제일 좋지만은 안 되면 외부 수혈을 해서라도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상에 그렇죠. 딱 해준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이쁘겠어요. 박준서 선수도 네. 그렇고 김문호 선수도 그렇고 네. 정말 보배 같은 선수들이 이게 모래에 이렇게 숨겨져 있었는데 이게 다 모래를 털어나니까 너무나 밝은 빛을 발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주옥 같은. 빼놓을 수 없는 선수 김사훈 선수. 발음 조심해 주세요. 주옥 같은. 예. 주옥 같은. 주옥 같은. 예. 아무튼 김사훈 선수도 강민호 선수 대신 그 이용훈 선수하고 배터리를 맞춰서 그날 너무 잘해줬어요. 사실 첫 선발 등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용감할 수가 없었어요. 도루 저지 2개 막 넣고 막. 예. 우리 이용규를 다음 주- 잡았잖아요, 도루를. 그러니까요. 예. 우리 저 다음 주 얘기해야 돼요. 아, 이제 뭐 그렇군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어. 다음 주 다음 주에 삼성. 삼성과 그리고 두산이죠. 네. 예. 우리 당 내기 합시다. 당내기? 매주 당 내기. 뭐 몇 승 몇 몇 패? 승 몇 패. 몇 승 몇 패? 맞고 틀리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기? 그렇죠. 막. 그럼 맞춘 사람은 얻어먹는 거고. 그렇죠. 틀린 사람은 사야죠. 예. 이거는 근데 만약에 뭐 다 틀리면은 예. 뭐 다 사면 땜빵? 되고. 예. 그러면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장병진 기자님. 저희 뭐 글만 짓게 깔끔하게 쓰면 되니까. 아, 예, 예. 아, 예.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할게요. 예, 다음 주 저는 역시. 닭 내일 각오하고 4승 2패전 가겠습니다. 예. 뭐 당 낼 것 같으면 6승 하시죠. 그러니까. 2패는 뭐야? 비굴해. 짜증나. 비굴해. 나 6승. 진짜? 당 내네. 내가. 당 뭐라고요? 나 팩트 좀 중시해야 되는. 하프. 3승 3패? 3승 3패. 4승 2패. 예. 근데 6승은 조금. 5승 1까지 봐주는 거. 5승 1까지. 5승 1패. 5승 1패까지. 약하다. 처음이니까 우리도 처음인데. 처음이니까. 예. 5승 1패. 5승 1패. 4승 2패. 3승 3패. 삼성패. 아무튼 이번 주죠. 이제 이번 주에는 특히 그 센 팀이. 잠실에서 두산하고 벌어지는 경기 예매 때문에 롯데 팬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 경쟁이 비싼데 게다가 잠시. 그렇죠. 네. 그렇죠. 진짜 그 티켓 구하느라고 인터넷 예매하는데 진짜 난리였어요. 그만큼 롯데 선수들이 잘해줘야 됩니다. 이런 경기 진짜. 그래요. 예. 믿습니다. 예. 지난주 잘해줬어요. 네. 넥센이라는 잠시 좀 일탈에 그 청소년을 만났어요. 우리 10대한테는 그 조폭도 안 돼. 돌아가야 얼마나 돼. 무서운데.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주 기대하겠습니다. 롯데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하고 끝냅시다. 예. 하나, 둘, 셋. 화이팅! 파이팅! 뭐 이래. 단디 좀 하소. 전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끝까지 방송을 계속 물고 넣어서. 이상이 싫어. 끊어요.